바람이 매섭습니다. 겨울은 깊어가고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다들 겨울 준비를 하셨나요? 네, 김장 이야기입니다. 경치가 참 좋죠. 여기는 주문진 해안입니다. 김장은요, 겨울철에 반양식이라는 옛말이 있죠. 그러니까 춥고 긴 겨울에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라는 얘기겠죠. 뭐 요즘이야 먹을 게 흐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국인은 여전히 김장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김장 맛있겠다. 싱싱한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재료도 방법도 가지가지죠.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는 김장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생선이라는데요. 바다를 품은 진한 맛을 보러 동해 바다로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벽 기온이 떨어집니다. 겨울 추위만큼 뱃일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죠. 춥지 뭐. 춥고 앞으로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춥지 뭐. 이제 겨울이면 겨울 행세를 해야 되고. 동트기 전 서둘러 바다로 나갑니다. 날은 차도 울진 어부들에게 겨울은 신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만큼 다양한 생선이 잡히는 때도 없기 때문이죠. 겨울 바다의 제왕이라는 방어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방어입니다. 겨울 방어. 추위를 나기 위해 영양분을 잔뜩 저장한 겨울 방어는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맛있어요. 알방어는 없어갖고 못 먹어요. 이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게 히뜨기라 그래요. 굵직하게 썰어갖고 된장김치 넣으면 맛있어요. 동해 바닷가에서는요, 김장김치에 생선이 꼭 들어간다는데요. 방어, 가자미, 회떼기, 광어. 요거는 정어리. 이 시기에 잡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다 넣는답니다. 여기는 고기 가지 수가 많아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제 방어도 이거 내가 뭐 김치 속이 돼갖고 좋은 걸 다는 좋은 건 달아요? 그게 지금 방어. 우와. 우와. 그래. 이거 내 카메라 크게 나오니까요. 우와. 오늘이 김장날이라는 권영란 김현순 씨가 바다로 나왔습니다. 김장날 뭐가 잡힐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딴 데 다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싶어요. 김치 한번 먹어봐요. 여기 동네 와서. 아무 집이나 왔어. 이 동네 김치 맛있을 거예요. 바다 고기 잡히면은 그때 김장할 때 그때 나오는 고기는 거의 다 여요. 뭐 어떤 고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물에 잡히는 거는 다 여치. 오늘 잡힌 종류만 5가지. 이거 어디 가지고 가시냐고요? 집에 가 이제 그거 해야지요. 김장에 속 박아야지. 아이고 잘 들어진대. 집 앞이 바로 바다인 연순 씨는 바닷물에 배추를 절입니다. 바위가 움푹 들어간 이곳이 전용 자리랍니다. 맛있게 잘 찌해졌네. 오래전부터 바닷가 사람들은 김장철 바다로 나와 소금 대신 바닷물에 배추를 절였습니다. 잘 찌해졌네.
바닷가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었죠. 고수죠. 옛날부터 우리는 내가 처음 시집올 때 이래 했어. 옛날부터 이게 소금에 없이 엄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저 위에서 다 던져 바다에다가 던져가지고 따뜻한 던져가지고 어떤 데는 발로 막 밟아. 이게 저기다가 뭐래? 놓고 신발이 주고라 그러겠지. 순발이 주고 놓고 바닷물에 절이면 아삭한 맛이 더 좋답니다. 소금이 흔한 세상에도 여전히 바닷물을 사용하는 이유죠. 나나구만 나는 뭐 요새 방어가 한참 맛있을 때요. 여름에는 이 절대 어디가 먹지 마세요. 진짜 그것만 알아줬어. 방어처럼 몸집 큰 생선들은 뼈를 발라 넣지만 많이 온다잉. 웬만한 것들은 뼈채로 듬성듬성 썰어서 넣습니다. 김치 이런 거는 맛있지. 김장 맛있겠다. 싱싱한 고기, 제철이 고기 다 넣어가지고. 일반 김치하고 저 생선 김치하고 보면은 이거는 약간 말하자면은 좀 뭐랄까 구수한 맛 그런 게 생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냥 저기 저 새우젓 넣고 그냥 담근 거는 시원한 맛이 있고. 시원한 맛. 이래 갖고 이제 김치가 익으면 거야. 뼈는 사가 없어지고 생선살과 함께 진한 감칠맛을 냅니다. 맛있는 냄새가 콩콩 나네. 생강 냄새, 마늘 냄새 뭐 다 나네. 생선에서 나온 국물이 김치 국물과 어우러져 국수를 말아 먹어도 그만이랍니다. 이게 나는 전에 이거 막 쪄 먹었다. 아유, 좀 먹는다. 나도 그래. 순환에 할 때 있잖아. 가짐이 좀 먹자. 싱싱하면 싱싱한 생선들을 넣고 버무린 김장소. 고급 회무침이 따로 없습니다. 생선살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고기도 그날 잡은 거야. 그날 잡은 거. 먼저 기본 양념을 바른 후에 이래, 고기 생선 들어간 김장 속을 넣습니다. 찢어 먹. 요거는요 가재미고, 그러면 요거는 희띠기고, 또 요거는 우럭이고 몇 가지다 지금. 김치에 고기 안 넣고는 안 해. 먹은 생선을 넣어야지. 그냥은 안 해. 여기는 아마 그 맛이 몸에 우리 그냥 저게 배가지고 그거 안 넣고는 안 담그거든. 겨울철 울진 앞바다의 주인공들이 배추 속에 다 모였습니다. 김장하고 남은 양념으로는 부추김치를 만듭니다. 아 여기다 부숴. 메가리하고 메가리, 꽁치하고 섞였더라고. 이거 봐. 꽁치 메가리 젓갈. 이거. 이게 메가리. 메가리요? 그 아지라는 거 그거 새끼. 여기에 꼭 넣는 것이 메가리 젓갈입니다. 반찬 많이 하네 오늘. 그 젓갈 냄새가 아주 죽인다. 울진은 꽁치 젓갈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꽁치가 귀해지면서 메가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건 부추에 메가리 젓갈도 맛있고 꽁치 젓갈도 맛있어요. 다 맛. 꽁치 젓갈. 얘는 젓갈 종류가 맛있어야만 이게 맛있어. 젓갈 종류로 자체가. 들어가야 돼. 얘는 젓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젓갈의 진한 풍미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메가리 젓갈은 쌈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추장, 된장보다 인기가 좋답니다. 이게 밑반찬이야. 밑반찬. 반찬. 이거는 아무거 해가지고 요래갖고 양념해가지고 딱 그냥 고춧가루하고 해놨다가 통에다 담아 놓으면은 양배추 쪄가지고도 여기다가 그냥 삶아 먹고 또 다시마도 해가지고 삶아 아무거 해가지고 파, 양파 송송 썰어놓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 조물조물 무쳐냅니다. 양배추, 다시마도 좋지만 그 묵은지 깨끗이 씻어 생선에 한 점 올려 먹는 맛도
물론 일품이겠죠. 맛있지? 맛있다. 우리 이 김치도 맛있네. 묵은 김치는 초장에 찍으면 안 되고, 쌍추 같은 야채 같은 건 초장에 먹어야 되지만, 여기서 그렇거든.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다. 아직 김치는 김장하고 남은 방어를 두툼하게 썰어 묵은지를 넣고 찜을 한답니다. 조금만 넣어도 된대.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를 꺼냈습니다. 11월 달에 이거 김장김치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김치. 이게 묵은 김치 묵은 김치가 아니고서는 맛있는 김치찜을 끓일 수 없죠. 여기는 그래 이제 반찬 없을 때는 그런 거 잡아오면은 요래 해 먹어요. 돼지고기는 서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여기는 생선이 많이 나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해 먹는 거지. 김치찜이야 대부분의 생선이 잘 어울리지만 잔뜩 기름진 겨울 방어 김치찜은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른다는군요. 아이고. 김장날 빠질 수 없는 것 돼지고기 소육이죠. 됐네. 바닷가 마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음식은 여러 맛이 섞이고 한데 엉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죠. 다양한 생선을 품은 울진의 김치야말로 그런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또 해수 입이 짧잖아. 오늘 삼촌이 바다 나가갖고 바다 나가서는 뭐 안 잡는 방어를 많이 잡아가지고는 이래 찜도 하고 또 생선도 김장에도 많이 넣고 뭐 오늘 그냥 대박 났습니다. 김장이 대박 났습니다. 한철 농사라더니 김장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조용하겠네. 응? 아이고. 김장을 다 했기 때문에. 좋지요 이제. 좋습니다. 이제 놀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가가지고 마산 해가 오세요. 막 사장님, 수 사장님.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릉 영진항의 배들이 하나둘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30분쯤) 달려나온 곳에서 배만복 선장이 조업을 시작합니다. 요즘 영진항 앞바다에는 도루묵이 가득합니다. 도루묵은 무엇보다 고소한 알이 별미인데요. 지금이 알이 꽉 찬 도루묵을 맛보는 한때랍니다. 2월달 가면은 알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때는 산란식이 돼가지고 그때도 알이 맛이 없어. 요 이제 알이 이제 생겨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제일 맛있어. 이거 요 부분을 대고 이로 딱 물어 이로 앞니로 딱 물으면 여기가 터져. 그러면 그냥 쭉 빨면 돼. 그래 이게 저 속풀이 할 때 아주 그만이라 이거야. 해장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신선한 도루묵 알은 배에서만 맛보는 별미죠. 새벽 바다에 혼자 나와도 외롭지 않은 건 줄줄이 올라오는 고기들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장비가 일을 해주니까네 힘은 안 드는데 좀 이렇게 기분이 고기가 어제처럼 많이 올 때는 기분이 좀 좋고 지금은 이제 기분이 조금 좀 그러네.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박점심 씨.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자 이장님이셔? 좀 제가 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자같이. 키도 크시고 그래서 여덟 가지 오늘이 김장날이라는 박점신 이장님이 도루묵을 받으러 항구로 나가는 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계장님이시라고. 예. 아유, 아이고 괜찮아요. 수학이 어떠셨어요? 오늘 수학은 어제보다는 좀 못합니다. 예, 어제는 그래도 한 30급 잡았는데 오늘은 한 15급밖에 못 잡아가지고. 지금 파도가 있던데 예. 아침에 괜찮았어요? 예. 아주 싱싱하죠? 아, 좋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건 없지? 신선 도루묵은 금방 죽어요? 그물에서 뺏기는 동시에 죽어요. 순간에. 이놈도 성질이 급한 놈이구만. 알도 꽉 차 있고. 세월이 흐르며 김장 품앗이도 사라져 간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네 집이야? 자상 형님. 아, 꽃단 형님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구네 집? 우리 동네는 김장을 하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앗이를 해요.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래요. 100포기를 우리가 김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30포기는 여의분을 해야지 돼요. 이 보세요, 머리를. 왜요? 이분들 한쪽씩 주려면 김장한다고 품앗이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좀 있으면 김치통 들고 쭉 줄 서요. 그분들도 채워서 줘야지 되고. 이곳에서는 김장에 도루묵을 넣는데요. 다시마, 무, 팥뿌리를 넣고 칼칼 끓인 국물에 도루묵을 삶아 그 육수를 사용합니다. 잘 끓고 있네. 뜨거라. 네,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이게 어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역시 생선 국물이니까 맛있겠고 구수하면서 도루묵 향기가 나겠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감기 아주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깔끔한 게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예. 이제 그래가 김치에다가 예. 그 국물을 넣는단 말이죠. 넣어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고춧가루를 버무려요. 그래갖고 이제 해놓으면 되게 맛있지. 뭐. 푹 삶아지면 채에 걸러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여기에 채소를 한데 부어놓고 김장 속을 만듭니다. 김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그 종류만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한 지역의 문화, 기후,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네, 둘러앉아 김장 속 넣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김장날이 떠오릅니다. 통에 들어가고 있나 지금? 옛날에 추웠잖아요, 그죠? 그 맨손에 장갑 안 끼고 소금, 배추 절이고 짓던 생각.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우리 깍두기 국물, 김치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최고 맛있죠. 모락모락 김이 솟는 흰 쌀밥에 배추김치 한 조각. 아마도 한국인의 입맛을 이만큼 잘 나타내는 모습도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 김장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서거리 깍두기인데요. 서거리는 명태 아가미를 말하는 겁니다. 서거리에 명태 썩어리. 저 깍두기 담글 때 이거 같이 섞어서 해놓는 거예요. 요거 여기 맛있는 거래요. 요 숭태기. 요거는 장난식으로. 요건 장난보다 더 맛있는 거래요. 밥 주머니가. 아주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명태가 많이 잡히던 강릉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김치입니다. 배만 나갔다 하면 만선이지. 명태는 팔자가 죽기도 많이 여러 번 죽고 먹는 숫자도 여러 번이고 이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두드러 맞고 째 맞고 그러죠.
찢어 먹고. 네, 대표적인 국민 생선이었는데 아쉽게도 명태는 이제 동해안에서 사라졌죠. 담그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시어머니인데 봐요. 시어머니. 예. 그럼 사모님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그때 배우신 거를 지금 누구한테 전수하셨어?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네. 따님은? 따님한테도 하고요. 따님은 그런데 따님은 있잖아요. 네. 이 저 중부로 가니까는 이런 걸 잘 안 해먹더라고요. 아하. 며느리는 여기 있으니까 또 아. 해먹게 되는데. 이 소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대로 자꾸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저기 젊은 사람도 있는데 김치 안 배워요? 구경만 하고? 예? 네? 김치 다? 이거 담글 줄 알아요? 아니 못 담아요. 그거 봐. 왜 근데 가까이 와서 구경하고 배워야지. 담아주시니까 다. 담아준다고 그거 언제까지나 먹나? 자손들한테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리 와봐요. 나한테 야단 맞아야 돼. 이모들 이제 단대에 와서 봐. 네. 배워. 잘 배우세요. 네. 사장님. 잘 배우세요. 늘 옆에서 구경만 했다는 딸이 오늘 제 잔소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거는 밥통인데 이게 되게 맛있어 이게. 그래 이게 붙어야 맛있어. 이게 좀 맛있어. 그게 찔리지 않나? 미름아. 자꾸 질문도를 해야 된다고. 적는 거예요. 동해안에서 명태는 사라졌어도 강릉의 오랜 전통 서거리 깍두기의 명맥은 이어져야겠죠. 고루고루 섞으세요. 맛있겠다. 썩으리 많다. 맛있겠다. 쏘그리 많어. 젓갈하고 무 깍두기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둘이 먹다 하나 다른 나도 몰라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 이때 해야지 제맛이 나지. 여름에 해도 맛도 안 나. 이거. 세월이 흘러도 소중한 것들은 계속 지켜나갔으면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파김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도 생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 파김치에 지금이나 요거 마늘 뭐 생강 넣고 마른 오징어를 불고 가지고 그래 갖고 넣어요. 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겨지지만 마른 오징어는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 쫀득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왜 마른 김치, 마른 오징어로 해야 되는 건지. 생오징어도 좋겠지만 말려서 하면 담백한 맛이 더 나더라고요. 역시 그 태양에서 익은 또 한 번 익은 그 맛이 나오는구만. 그리고 여기에서 서서히 국물이 파김치에 배어 나와요. 저는 오징어로 액젓도 만들었습니다. 이 오징어 파김치에는 이 액젓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는군요. 맛있죠. 이야, 그거 조금 묻었는데 입 안으로 확 퍼지는구만. 아주 구수합니다. 김치는 만든다고 하지 않고 담근다고 표현하죠. 담근다는 말에는 익거나 삭도록 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익고 삭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음식이란 뜻이겠죠. 오징어만 골라 먹게 돼. 오징어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서 오징어만 골라 먹고 파만 이제 나중에 남아요. 강원도에서 도루묵은 겨울철 주 반찬이죠. 밥상 위에 올릴 때는 주로 조림이나 찌개를 합니다. 무를 깔고 매콤한 양념 발라 자박자박 졸여내거나 얼큰하게 끓여내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죠. 옛날에는 이 바닷가에 그냥 니아까를 끌고 나가면 그냥 막 쫄대로 푸대요. 이 도루묵을 푸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거를 삶아서 김장하고 발에 열어 말려서 겨울 내내 졸여 먹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엄청 났었대요.
학교 앞 문방구에선 도루묵알을 수북히 쌓아놓고 군것질거리로 팔기도 했답니다. 오독오독 터지는 도루묵알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인기가 좋았겠죠. 진한 바다 내음 풍기며 화려한 풍미를 자랑하는 동해안의 김치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지?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 비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더구나 오늘 아주 잘 된 거는 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그 붙어서 해도 내 공이야. 내가 꼭 배워라. 옆에 붙어서 눈으로도 배워라. 이런 거. 그렇지. 네. 뭐 저도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더 열심히 배워서 저희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박수만 해주니까. 또 옆에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맛을 내는 김치. 우리의 김장 문화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김장 문화가 등재됐죠. 김치라는 음식이 아닌 김장을 담는 문화가 선정된 것인데요. 이웃과 함께 담가 나누어 먹는 공동체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 강릉 연곡면에 사는 송인숙 씨 부부의 김장 준비는 반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얘는 밑에가 모르고 있네. 이거 배추 받아요. 얘는 속이 아직 안 찬 것 같으네. 이것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쳤어. 배추뿐 아니라 무, 갓, 파 등 모든 김장 재료를 직접 키우고 있죠. 이게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안 드리면 얘네들이 안 커요. 그러니까 정성 들인 만큼 농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자식 키우듯이 이 야채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이뻐요. 고광석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불암입니다. 근데 겉에서 보니까 뭐 상당히 좋습니다. 배추가. 예, 아주 싱싱하긴 한데 네. 그 포기가 완전하게 앉질 못해서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바람에 비가 많이 와서요. 여기가 아주 깊은 산골짜기네요. 예. 차로도 한참 왔고 예. 여기 입구에서 걸어온 것도 한참 걸어왔어요. 예.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시기 너무 한적하지 않으셔? 뭐 한적하기보다는 좋아요. 겨울에는 눈이 워낙 많은 데라 그 다른 데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눈이 오거든요. 막 어떤 때 하루 아침에도 뭐 1m씩 오는 눈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 지역이라. 이런 눈, 또 이 가을의 정취, 또 겨울의 정취, 예. 또 봄, 여름 예. 이거 다 즐기시는구만. 네. 사람이 계절의 변화가 없으면 참 그 견디기 어려운 예, 외로움도 오고 답답하고 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럴 여기는 텐데. 뭐 수시로 이렇게 변해주니까 그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유 이거예요? 예, 이게 항어인데요. 이게 항어로구만. 예, 이게. 어유 이거 상당히 크네요. 난 젓갈 만드는 거라고 그래 조그만 줄 알았더니. 그게. 봄이 되면 강가로 나가 황어를 잡는데요.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을 정도랍니다. 황어는 모두 젓갈로 만듭니다.
이제 끓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가 지금 소금 넣어갖고 현재 한 2년 된 거거든요. 예. 그럼 끓여요. 끓여요? 예, 그 달인다고 그러죠. 젖국을 달인다고. 네. 달여서 이제 그걸 김치에 넣고 예, 달여가지고 이제 물을 받고. 받쳐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게 한 2년 된 거라서 이게 뼈가 다 녹아요. 그래서 김치 먹으면서도 이 안 눈해하고 눈해하고 차이는 많아요. 김치 먹어보면 맛이 그냥 뒤끝이 구수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네. 상상을 해도 상당히 맛있겠는데요. 얼마나 맛있을까? 봄에 황어젓을 담가두는 건 겨울철 김장을 위해서죠. 황어젓은 보통 2년 정도 삭힌 다음 젓국을 만드는데요. 약한 불에 한나절 끓인 다음 체에 걸러 맑은 젓국만 걸러냅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죠. 인천 장봉도가 고향인 부부는 25년 전 이곳 강릉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도 김장을 담글 때 생선은 필수였죠. 생양미는 처음 봐. 좀 색이 노랗네. 동해안 생선들 중 고향의 김치 맛을 떠올리게 한 건 양미리였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양미리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한 번 넣으면 어떨까? 밴댕이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고서 그 양미리를 갖다 한 번 넣었거든요. 근데 해서 봄에 먹어보니 맛있는 거야. 고향이 인천이라는데 인천 음식 그리운 건 뭐 있어요? 밴댕이회. 밴댕이회 많이 예. 또 망둥이 있지. 망둥이. 망둥이. 지금도 예, 고향에서 그 친구들하고 형님이 가을 되면은 망둥이 잡아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셔. 아이고. 그러면 그 밥에다가 밥할 때 안에다 넣어서 쪄서도 먹고. 예, 어렸을 때 그렇게 먹어버릇하니까. 나는 지금 이 프로를 취재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인천에서 그 김장 때마다 가진 생선을 갖다 넣어요. 특히나 제일 많이 넣는 게 이제 조기. 조기가 들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김치 한 쪽씩 들춰보던 어린 시절. 쫀득쫀득 씹히던 조기의 고소한 맛 문득 그리워집니다. 해마다 땅을 파서 김장독을 묻었다는 부부. 몇 년 전 마당 한쪽에 아예 토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 항아리 위에다 올려놔야겠네. 저 항아리 겨울에 전부 다 땅 파서 묻었었는데요. 옛날에 처남이 와갖고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뭐라냐면 매형 그러지 말고 그냥 토구를 하나 줘요 그러더라고. 아 맞아, 토구를 하나 짓자 차라리. 송인숙 씨는 깍두기를 따로 담그지 않는답니다. 대신 큼지막하게 썬 무를 배추김치 사이사이에 넣어두죠. 깍두기보다 맛있어요. 양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배추에 맛있는 양념이 배니까. 꽉 찬 김치떡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종일 기운을 썼으니 몸보신을 해야겠죠. 직접 키운 토종닭으로 찌개를 끓인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저기 새우젓이거든요. 서해안에서 나는 새우젓인데. 이게 닭만 끓이다가. 닭만 끓고 있었구만. 네, 닭만 끓으니까 양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 먹어요? 네, 여기에다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닭 젓국찌개. 닭 젓국찌개? 네, 이게 젓국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먹으면. 재료가 단출합니다. 새우젓에 파, 마늘만 넣으면 완성이죠. 닭 썰어 이렇게 짧게 쳐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고 간만 맞으면. 야, 이건 정말 맛있겠네. 토종닭이라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좋아진다는데요. 구수하게 퍼지는
닭 젓국찌개 냄새가 입맛을 다시게 하는군요. 닭발을 불에다 푹 과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뼈만 남고 살이 다 녹아갖고 다시 굳히면은 묵이 돼요. 껍질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푹 끓입니다. 뜨거울 때 이렇게 저어주면은 여기 뼈에 있는 살들이 다 떨어져요. 체에 받쳐 뼈와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사각 용기에 부어둡니다. 위에 떠오르는 기름을 제거하고 서늘한 곳에 하룻밤 놔두면 쫀득한 식감이 좋은 닭발 묵이 완성되죠. (25년) 전 부부가 연고도 없는 산골 마을로 돌아와 터를 잡은 이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 집사람 또 천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고. 아이고 저런. 그래서 섬에서 김양식을 하면서 그 찬데다 계속 무릎을 대면서 무릎이 이제 그 관절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차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인천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걸로 나오면서 또 집사람이 그때는 뭐 집사람이 천식도 생기고 막 이래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 상태 봐갖고 안 되면은 응급실로 가서 산소호흡기 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마다 매번 그거를 했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서도 귀천의 목표는 자급자족.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병세는 몰라보게 호전되었죠.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산이나 개울이 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지금 공기까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람 치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느낀 거는 이게 사람 사는데 물하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해요. 그야말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동해의 겨울 생선들 중에는 과거엔 푸대접을 받다가 세월이 지나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꼴뚜기 말른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생선이 바로 이 녀석, 도치입니다. 도치. 안녕하세요. 아줌마, 요거하고 요거 주세요. 요거 금방 들어간 것 같아. 여긴 노란 게. 네? 저거 요거 드려? 네, 그게 노란 게 금방 잡아. 생김새가 심통 맞다 해서 일명 심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얼마죠? 5마리 14,000원. 겨울에는 제일 생선으로는 그 도루묵하고 도치가 제일 유명해요. 속초에서는. 이제는 동해에서 볼 수 없는 생선이 됐지만 명태는 여전히 속초 사람들 밥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명태의 창자로 만든 창란젓도 집집마다 갖고 있는 젓갈이죠. 창란을 옛날에는 명태 아금에 이기 달려 있는 채로 팔았는데요. 지금은 명태가 안 나다 보니까 비싸니까 요걸 찢어 따로 팔고. 두 개만 해가지고 창란젓은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그 자체로 요긴한 밑반찬이 되지만 무와 함께 버무려 김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활력 있어요. 창란젓은 창란만 넣고 양념 넣어가지고 하고 요거는 무채를 좀 섞어서 하고. 그 김치예요? 그러니까 창란채 김치라고 보시면 되지. 창란채 김치.
오래전부터 먹어온 강원도의 별미 김치죠. 무는 채 썰고 장난젓은 한 번 씻어낸 다음 고춧가루 듬뿍 넣고 버무려 삭혀둡니다. 요거는 좀 더 사가야 돼요. 밥식혜 같지 않고. 밥식혜는 한 3일만 사고 먹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걸려야 돼요. 비린내가 나서. 그래서 맛나다 좀 맛있어. 맛있어요? 꼴뚜기도 겨울철 별미 중 하나죠. 오징어처럼 말려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한답니다. 예, 이전엔 이게 값도 없었는데 지금 비싸지. 옛날엔 이 값이 쌌어. 돈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게 꼴뚜기를 서민들 먹는 고기야. 이곳에선 마른 꼴뚜기로 식혜도 만듭니다. 식혜는 생선과 밥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이죠. 우리 여기는 다 이렇게 말려서 해 먹어. 식혜를요? 예, 예. 생 걸로는 잘 안 해 먹어. 생 거는 데쳐서 초장에다 찍어 먹든지 무쳐 먹든지 볶아 먹지 이렇게 식혜는 안 해 먹어서. 오징어는 좀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잡기가 좀 그래요. 부르면 시끄다고. 이 꼴뚜기는 연한 맛이 있었고 또 오징어보다 또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 꼴뚜기로 식혜를 해요. 이걸 먼저 넣어줄까? 아니, 양쪽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짰죠? 짰어. 식혜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고춧가루 귀한 시절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이지 잘 살고 이런 우리 친구들 잘 사는 집에 이런 걸 더 많이 해 먹고 없는 집은 이런 것도 못 해 먹었어요. 예, 고춧가루가 없어서. 고추 한 근에 김치 10포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근 가지면 얼마 못 돼요. 지금은 식혜가 사철 해먹는 음식이 됐지만 과거엔 김장과 함께 겨울을 나는 반찬이었죠. 서울 막내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툭탁 엄마 밥식 해좀 없나? 밥식 해좀 엄마 해서 부채줘. 꼬마 아저씨가 돈 좀 보내라 그래. 맨날 그냥 먹지 말고. 도치는 암컷과 숫꽃의 가격 차이가 제법 나는 생선입니다. 살은 없어도 꽉 찬 알 덕분에 암컷이 배로 비싸게 팔린답니다. 이거 알 빼면 이거 회 잡수려면 순놈 사야 돼. 이거는 찌개 끓이려니까 이걸 샀지. 도치 음식의 으뜸은 김치 넣은 얼큰한 도치 알탕이죠. 김치는 그대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다양한 재료들과 조화를 이루어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도치는요, 이 술 잡순 날 술국으로도 좋아요, 아주. 아침에 해장국도 좋고요. 명태국도 좋지만은 이거는 얼큰한 맛에 더 맛있어요. 도치알은 소금에 절여 굳힌 다음 쪄먹기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게 명절 때, 제사 때 이게 올라가요. 이거 설날에는 누구나 없이 이 알을 많이 해서 애들도 주고, 이제 술상에도 도치 알을 썰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술 안주도 되고. 도치 알찜은 도치가 알을 베는 이 시기 겨울한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아이 어저께 오돌오돌한 게 맛있잖아요. 씹는 맛 있잖아요. 이 소리 나는 맛을 먹어. 전맛. 술 한 잔 드릴까요? 네. 자꾸 말로만.
막장을 넣고 명태찌개를 끓인답니다. 된장은 메주에서 간장을 빼고 남은 것으로 만드는데 막장은 메주를 직접 갈아 만들죠. 강원도식 된장입니다. 나박나박 썬 무를 넣고 끓이는데요. 이 찌개를 부르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옛날에 하던 걸로 이제 막장 넣고 끓이는 게 왁찌개예요. 그래서 옛날 저 이름으로 왁찌개 끓이려고 지금 썰어놨어요. 예, 왁찌개나 왁찌기나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왁찌개. 명태를 맑게 끓인 것은 명태국. 이렇게 막장을 넣고 구수하게 끓여내면 왁찌개라고 부른답니다. 계절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지요. 인물은 못생겨도 맛있지. 생긴 지 맘대로 생겨도 맛은 괜찮아요. 제철 음식이 품고 있는 그 계절의 기운을 느끼며 사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겨울에 이 식혜하고 김치하고 담궈놓으면 아주 땡이에요. 뭐 딴 근심 할 필요 없어요. 아유, 여기 3년 전에 눈이 여기 쳐다게 왔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와도 그거 치면서 이런 걸 기다리는 이 음식은 기다려져. 겨울이래야 먹으니까. 아유, 옛날 부모님들 저거 솜씨가 아주 잘. 네. 지역마다 또 집집마다 김장에 쓰이는 특별한 재료와 또 방법은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할 우리의 소중한 유산일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문화는 달라졌어도 언제까지나 김장 문화는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